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자, 우리 본부장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긍정평가가 36.2%.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된. 네네. 네. 부정평가가 61.9% 나왔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긍정이고 어떻게 이게 부정일까요? 지난주보다는 한 3%, 2, 3%씩 긍정은 늘고 부정이 좀 줄었는데요. 예,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좀 위기 의식을 느낀 그 보수층의 결집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 보수층에서 지난주에는 66.2% 정도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71%가 나왔거든요. 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이 많은가 보네요. 그렇죠. 자, 표본 1067명이고요. 남성 577명, 여성 490명입니다.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124명이고 30대는 130명, 40대는 204명, 50대는 242명, 60세 이상이 367명이라고 그러고요. 보수 표집이 31.7%, 그리고 진보는 33%, 중도가 35.3%였답니다. 이번 조사는 AL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면에서 3.0%포인트였습니다. 자, 응답률 3.1%였는데 응답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배종찬 소장님, 네. 이걸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저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은 뭐가 안 끝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보충이 결집을 했다면 약간 반등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뚜루뚜뚜 이거거든요. 네. 지금 블랙핑크 이슈, 네, 이 블랙핑크. 안보 라인의 붕괴 네. 이게 적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36.2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되고 어제 발표된 게 있거든요. MBS 여론조사입니다. 네, 4개 MBS, 여론조사기관. 네, 전국 지표. 이 조사는 33%예요. 아.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네, 네.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조사인데 네. 그건 33에 부정평가는 60%였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 이야기는 네. 저는 물론 이제 오롯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이 한미 관계는 지금 대일 관계에 대해서 격앙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의 기대하는 거의 유일한 정도의 이 라인인데 네. 동아줄인데 미국하고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이게 뭐 7번을 보고를 안 했다. 근데 과연 그 이유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어수선해지는 거죠. 네.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면은 저는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사람들이 의심을 품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결집이 사실은 시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김성환 실장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블랙핑크 사태가 지금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걱정하는 거는 블랙핑크 우기기를 과연 정말 질바이든이 했겠느냐. 이건 오히려 좀 다른 쪽에서 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단에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평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을 위해서 결집하다가 멈춰서 좀 풀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체로 예. 우리 미디어 토마토도 그렇고 조원 CNI가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도 긍정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건 27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27일, 28일, 29일 실시한 MBS 여론조사는 물론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2%포인트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는 건 여전히 어수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타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보수의 천하 통일을 정광훈 목사였다. 뭐 이런 등의 예.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 특히 독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 대사도 아니고 대사 대리가 총괄 공사인가요? 야, 저는 그렇게 대담한 대리는 처음 봤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지금 초치를 하고 있는 대리가.
이거야말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대통령을 너무 함부로 본 거 아니냐. 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안타까운 게 그 모든 이 논란이 되는 뉴스가 일본말로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언론말로 나오고 예. 있고 우리 언론에서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막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은 대통령실 지금 해명하기 바쁘잖아요. 네. 그 해명이라는 것도 석연치 않고. 그러니까 해명도 늦고 이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무슨 말을 들었고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송기호 변호사라는 분이 정보 공개 청구했잖아요. 네,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숨길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엊그제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지금 축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 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하니까 자꾸 풍문이 나오고 소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근데도 이런 말씀을 일본 언론이 만약 정말 가짜 뉴스를 냈으면 고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저 천공욱 그 관제국 보도했더니 즉각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왜 어떠한 뭐 경고라든지 이런 것도 네. 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그런 거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예,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다. 그래서 상케이 국장이 네, 사실상 기소됐어요, 기소. 사법 대상에 올랐거든요. 재판까지 받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받는 현상이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 일본과의 뭐 과거사나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나 관련해서 일본 이번에 고마쿠인가 가마쿠인가 뭐 이름도 하여튼 기억이 날듯 말듯 이 사람 불러왔는데 너무 당당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내려갔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 이해한다 그랬죠. 네. 이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외교부에서 누가 불러도 자기가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도는 일본은 땅의 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초치됐는데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외교부 차관인가 혼을 내줍니다. 아니 일본이 도대체 이거 말이 돼요 했더니 그때는 일본 관계자 움츠래요. 네. 우리 국민들 감정도 격앙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우리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대사관 관계자가 그냥 우리가 가서 막 외교부 차관이나 관계자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 질러도 되겠네? 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일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해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에서 나온 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부인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조치나 오히려 반격하는 내용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지기 친구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사퇴를 하자마자 곧바로 주미 대사가 기다렸다는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김태호하고는 또 서로 간에 좀 안 맞았다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또 사퇴를 해버린 상태고 그러고 나니까 블랙핑크 사태 계속 터지고 김건희 여사님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예전에 우리 본부장님은 청와대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을 잘 아십니다. 예. 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7번이나 그랬을까요, 진짜로? 뭐 누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뭐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는 정말 예전에 제 일한 경험에 비춰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갈등설이 제일 지금 그렇죠. 유력하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사실 그 이달 들어서 대통령 그 3.1절 기념사나 그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을 때 외교부 내부에서도 좀 반대가 많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외교부 편에 섰던 게 이제 김성한 지금 전 실장이 됐죠. 네. 김성한 전 실장이 외교부 편에 서서 천천히 가야 한다.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한 분이 이제 김태효. 지금 혼자 살아남은 그분이 김태효 일시장이죠. 예, 1차장. 그분이 일본권 관련해서는 전부 다 총괄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분이 뭐 일본과 관련해서 이미 학자 출신인데 네. 예, 그 박사 논문도 다 일본 거 아닙니까? 일본 너무 그래서 사랑하나 봐요, 이 원래 사람들. 임명될 예. 때부터 예. 무슨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뭐 개입을 해야 뭐 대북 억지력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셨던 네.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워 게임에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뜻을 잘 읽은 김태효 말하자면 김태효 실장은 차장이 차장은 차장이 이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아휴, 그런데 자,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게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이 지금 안 좋은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 카드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삐거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방금 전에 이승영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암투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 질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가 그걸 강요를 했겠어요, 압박을 했겠어요. 그건 아닐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줄줄이 사퇴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외교부 라인이에요. 김일범 의장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그리고 김성환도 외교부 차관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와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밑돌 빼다가 밑돌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는 출국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서 바로 안보실장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조현동 외교차관이 주미대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국빈 방문을 지금 뭐 한 달여 정도 남아두고 이런 사태가 초래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설이 뭐 우리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면 또 이게 완전히 또 뭐 1시간, 2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예. 결과적으로 지금 김태효 차장이 외교 안보의 주도권을 이제 다 갖고 말하자면 있다는 이제 거죠. 갖게 예. 됐다는 건데 이게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궁극적으로 아마 목표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미일 삼각 동맹. 뭐 그게 아마 저희로서는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아 진짜 좀 저 혼자만 화내고 있는 느낌입니다라는 댓글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근데 저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지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지 이게 그래도 뭔가 조금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점점 점점 첩첩산중이에요. 더 어려워지고 있죠. 예. 예.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다가 대통령은 철옹성이야? 36%는 어쨌든 무조건 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게다가 지금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땅이냐 아니냐 가지고 사실 논할 가치도 없지만 저렇게 도발을 해올 때 대통령이 강력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지네끼리 싸움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남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론 그분 지금 사퇴한 그분들 뭐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나았던 사람은 나가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하는 그분은 계속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해결 방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뭐가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수선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 질서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원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김일범 의전 비서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로 알게 됐는데 심지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거의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 그 김일범 의장과 내가 부통령 때부터 잘한다. 아니 그런 사람이 당연히 미국에 가야죠. 국빈 방문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 사람 제일 먼저 사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만뒀냐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휴, 자 어쨌든 프로는 사라지고 아마추어들만 남아가지고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도 목소리 좀 크게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화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기 수염을 더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아니, 수염에서 화가 나온다는데 네. 왜 이러십니까?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애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이승현 본부장은 저렇게 자제하고 있을까? 너무 점잖다. 힘을 내십시오. 아침인데.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검수 완박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가 됐습니다. 이후
탄핵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뭐 탄핵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 때는 뭐 검찰총장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탄핵 잘만 추진하더니만 이번에는 왜 이렇게까지 아무런 말도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퇴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 이 의견이 52.2%,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43%예요. 한 장관 태도도 계속 논란됐습니다만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 다 50%를 넘은 여론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한 장관에게 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다. 네. 나름 지금 보수층에서도 팬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말하자면 대통령한테는 실망했는데 보수층 중에서도 한 장관은 그래도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어머, 뭐 진짜? 이런 기대, 아니 보수층에서는 보수층에서. 네,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제도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뭐 질의했잖아요. 김만배 씨 그 누나가 집 사준 대통령 거? 그 집을 사준 거에 대해서 대통령 조사해야 아버지 집 되는 거 사준 거. 아니냐, 아버지야. 예. 물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부동산 업계 현황은 김의원께서 더 잘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그런 야, 식으로 정말. 얘기하는 장관은 없거든요. 야, 국무위원이 그렇게 진짜 분노 유발 답을 아닙니까, 하면 솔직히? 안 되죠. 예. 네? 그렇게 비아냥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낙연 총리가 뭐 그 대정부 질의에서 거기에서 왜 점잖게 뭐 하면서 말하자면 대국민 이미지가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그걸 아마 좀 의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아이고 참네요. 근데 그때 이전 총리는 그렇게 무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마나 점잖게. 상대방을 이제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안 거죠. 그러니까 되는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뭐 노코멘트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퇴가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도층도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사퇴 쪽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물론 다른 조사 기관에 이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물어봤던 조사인데 그건 뭐 이제 수치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찬성이 지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여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든 간에 그건 존중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좀 못 믿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반응을 보였던 그 자체가 이런 여론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에서의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조사에 각 당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좀 화면 보시면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윤상현 의원이 9.1%, 제일 높네요. 네. 김학용 의원이 7.1%, 윤재옥 의원이 3.5%. 근데 이제 없거나 다른 인물 같은 경우 54.1%. 그러니까 야. 일반 국민들은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사실 그러네요. 윤상현 의원이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인지도 때문에 이건 예, 올라간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1등인데 야. 별 의미는 없어 국민의힘은 보여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전멸 아닙니까? 뭐- 아니 왜냐면 없거나 다른 인물 내세워라 이게 54%라고 한다는 거는 그렇죠. 다 그냥 때려쳐라 이거잖아요. 저는 또 그건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예. 없거나 다른 인물을 뭘로 고치면 이해가 되실 게 없거나 다른 인물을 윤심으로 바꾸시면 돼요. 윤심을 하라고 국민, 윤심 54.1%.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국민들이 예. 그럴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국민들이? 자포자기 그렇죠. 자포자기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조사의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봤잖아요 이미요. 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대통령이 알아서 시킬 거다 이렇게 아니,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의 영향이 있을 야, 것이다. 진짜 신박하네요, 이 해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분들만 추념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안 참석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여기 참석하신다는 네, 거 네, 같죠? 네, 그런 보도가 자,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용인들이 모여가지고 창당 얘기도 좀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0%인 것 같아요. 제로다. 왜냐하면은 아, 이준석 전 대표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1%도 없냐 창당 가능성이 전당대회에서 다 전부 다 아무도 천하용인이 다 몰라 그래도 창당 안 할 거냐 그랬더니 네.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알겠습니다. 명분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예, 실익도 없고 네. 예전에 그 바른정당에서 학습 효과도 있잖아요. 예.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또 네.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김두관 의원이 20.8% 제일 높고요. 박강원 의원이 4.6%, 안규백 의원이 2.2%,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이 7.5% 네요. 7.5%. 네. 예, 윤관석, 뭐 이현욱 이런 근데 여기도 없거나 다른 인물이어야 된다. 잘못 가 본다. 36.7%로 많네요. 국민의힘보다는 적은데 네. 김두관 의원이 그래도 가장 선전하고 높은 있군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니까요. 네. 선거 투표권은 어쨌든 현역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실 김두관 의원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분이 그래도 현재 있는 윤 정부나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하고 잘 싸워줄 거다. 그리고 행동을 좀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인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두관 의원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김두관 의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저도 뭐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지 알면서도 무시한다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여 투쟁 같은 걸 안 하겠다는 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또 개파 싸움만 하겠다는 건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홍익표 의원이 친명계니까 더 가능성이 높다. 뭐 또 그나마 그나마 네. 다른 인물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도 미디어 토마토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는 저는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심이 이렇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김두관 의원 취재를 해보면 약간 좀 뭔가 좀 이 약간 온도차가 있기는 해요. 뭔가 네. 이제 민주당 주류 또는 민주당 또 친명이든 비명도 아닌 약간 좀 독특한 이 김두관의 세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밑바닥부터 남의 뭐 이장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이장이었습니다. 군수에서 예, 올라갔던 예. 이 김두관의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위기를 타개하는 국면에서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인터뷰 네. 모실 예정이긴 한데요. 김두관은 재미가 없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약간 올바른 약간 다른 생활이 너무 정직하신 것 같고 일단 좀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날 오셔가지고 한번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화요일에 꼭 지켜봐 주시기 희한하게 바랍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김두관 의원의 이 동생이 친동생이 김두수 소장이거든요. 예. 김두수 소장은 참 말씀 잘하세요. 네, 재미있고 네. 신은 모든 걸 한 사람한테 다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동그리님께서 아이 왜 그래요 김두관 사람 정말 좋은데요. 맞아요, 사람 정말 좋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결과적으로는 특검 가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예 그냥 이거 검찰 수사 방해하려고 니네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영수 전 특검 한 번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네, 한 이재명 겁니다. 대표가 한 300번 했나요? 33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330번. 이제 한 번 했습니다.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뭐 수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특검을 도입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결국 박영수 특검을 버린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영수 특검 쳐내면서 본인들의 살 길을 지금 찾아보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0억 특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해야죠. 지금 국민 여론이 가장 일치하는 특검 중에 하나가 이 50억 특검이거든요. 네. 50억 특검은 여야가 가릴 이유도 없고 여야 지지층들도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또 여론도 나타나고 저는 50억 클럽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걸, 당연한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지금 질문의 요지를 왜곡하고 있어요. 예, 이거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중요한 건
지금 한 장관 이렇게 할수록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오히려 민주당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정의당하고 관계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민심을 바라보고 여론을 좀 추적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정의당도 이것을 회피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해야 민주당도 더 지지를 얻죠. 다른 건 몰라도 네. 저는 다른 어떤 특검보다도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50억 클럽 특검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진짜 몸통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민의 바람이고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 갑자기. 장관이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박영수 특검으로만 끝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끝내지지가 않을 거라는 않을 거고.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본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마지못처럼 뭔가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곽상도 거죠. 씨 그 지난번 무죄 무죄. 나왔을 때 그 판사가 오히려 엑스맨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판사가 검찰의 부실수 수사를 얘기하면서 또 정권은 약간 아부하는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곽상도는 무죄다.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주 머리 좋게 역으로 그분이 트리거가 돼서. 그분이 줄타기를 진짜 잘한다니까. 아, 게다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대장동 그 수사 재판 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마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증거들 내미면 그걸 다 지적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또 결론은 또 여당이 좋아하는 쪽으로 좀 내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다를 되게 잘하신다. 되게 머리가 좋으신 걸로 제가 그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원래 보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재판 중간 중간에 이걸 지적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조서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몸보신하면서 나중을 위해서 좀 나중에 하는 것 좋은 같아요. 로펌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아, 그건 몰라요. 그건 또 그러면 그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그리고 우리 이승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승영 본부장 아침밥 좀 많이 드시고 나오도록 제가 큰 소리로 좀 할 수 힘이 없어 있게끔. 보이네. 네, 아, 엄청 힘이 참. 없어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흥분했는데 아니 뉴스토마토에서 아침에 저기 김밥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피디님 들으셨죠? 사장님, 회장님, 네, 김밥 좀 주세요. 김밥 좀. 네, 김밥과 사이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애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같이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